그럼 중국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냐? 야, 너 말이야. 사기친 거로도 부족해서 이젠 우리 앞마당에 돈까지 싸지르려 그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냐? 푸틴이 사기쳤다. 제가 우크라 뭐 들어가면 바로 점령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리미틀레스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 믿고 우리가 러시아 침공에 풀 베팅했었다. 풀 베팅했다가 이제 뒤로 물르지도 못한다. 푸틴이 여기서 맥없이 패배하면 그 파도가 우리 중국한테까지 덮치고 우리 중국인들도 푸틴 같은 독재자가 작살나는 거를 보면서 시진핑을 우습게 알게 된다. 절대로 푸틴 지는 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상태. 야, 푸틴한테 우리가 물렸다. 이 상태예요. 지금 이게 타임스 라디오라고 이제 그 영국의 매체죠. 거기 제목 뽑아놓은 거 보세요. 시진핑과 푸틴의 우정은 끝났는가? 그 다음에 부제 상세 제목 보면 러시아 차이나의 관계는 이제 악화되는 그러한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뭐 이게 부제예요.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BBC 기사 보세요. 사진 뽑은 거 보세요. 서로 다른 방향 보고 있잖아요. 지금 푸틴 폭망해갖고 박살나게 생겼는데 시진핑이 같이 물에 빠져 죽을 거냐? 푸틴이 깔아앉고 있는데 시진핑이 계속 같이 깔아앉을 거냐? 제목 뜻이 그거예요. 푸틴의 전쟁에 대한 대가를 시진핑이 치를 각오가 돼 있을까? 그게 제목이에요. 지금 우크라 전쟁을 갖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푸틴을 볼 때,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 지배 집단을 볼 때, 러시아 석유 마피아를 볼 때. 그런데 그 러시아 석유 마피아의 두목인 푸틴이 느닷없이 북한을 가, 자기 앞마당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 중국은. 야, 임마 거기 우리 앞마당이야. 우리 생사전망에 걸렸어. 북한이 그 한반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명령해서 우리 방식으로 우리 타이밍에 사고가 나야지 네가 함부로 거기 가서 깝죽거릴 일이 아니야. 그러다가 걔들은 우리 특수무기로 운영하고 있어. 근데 왜 여기 기웃거려 임마. 당연히 중국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는 중러 균열이에요, 일종의. 근데 러시아가 이거 모르고 이렇게 무작스러운 짓을 저질렀느냐.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한테 목 졸리고 팔 꺾이고 지금 허리 비틀리고 다리 관절 나가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엎어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엎어치면 저렇게 넘어가고 꼼짝도 못하니까 북한 갖고 불지를 수 있다는 걸 중국한테 보이는 거지. 야, 너희 말이야. 중국한테 이제 푸틴이 보낼 메시지인 거예요. 야, 너희 우리 사람 대접 안 해주면, 야, 우리 마피아지만 마피아도 사람 아니야, 임마. 우리 사람 대접 안 하면 우리 한반도에 확 불질러 버릴까, 임마. 그럼 너만 홀랑 타 죽는 거야? 그거예요. 푸틴이 시진핑한테 너희가 우리를 사람 대접 안 하면 우리는 한반도에 불질러 버리겠다.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이 지금 대립하고 균열해서 참 보기가 좋네요. 짝짝짝 하다가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참, 네. 이 푸틴의 계산 방식을 보죠. 스탈린 따라하기입니다, 이게. 6.25의 3대 배경이 있죠. 첫째, 이제 미국. 예. 미국은 전략적 우유부단 혹은 순진한 거, 나이비티죠. 그러니까 한국을 막강한 반공 최전선 국가로 육성한다. 이런 그 전략 자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오다 가다 우연하게 독립했고, 오다 가다 독립했으니까, 뭐 자유진영 방식으로 좀 국가가 운영되면 좋겠지 뭐 이 정도였었어요. 스탈린의 승승장구. 원자폭탄을 획득한 게 1949년입니다. 또한 이 무렵에 세계 최초의 거의 흑백 TV 기술을 자체적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때 주사선의 숫자가 625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6.25란 숫자를 스탈린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다. 왜냐하면 흑백 TV가 전체주의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흑백 TV 기술 딱 성공하는 순간 이제 인민은 완전히 동물농장에 갇혔도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불어넣어주는 관념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문화혁명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게 스탈린입니다. Cultural Revolution. 세 번째, 1940년대 후반에는요, 스탈린 체제가 서방 체제를 넘어설 것이라고들 본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서방 쪽 지식인이죠. 따지자면 그러니까 소련 혁명 후에 망명에 나온 사람이죠. 알렉산더 고제프. 그 사람이 파리에서 이제 프랑스의 그 철학자이면서 정책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가트 체제가 형성이 될 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형성이 될 때 유럽 쪽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 당대의 최대의 해겔 철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고제프가 역사는 끝났다란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역사는 1806년 예나 전쟁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나폴레옹군이 유럽 전통 강국들의 군대를 현대적 군대로 깨부셨을 때 역사는 끝난 거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완전 기계적인 그런 역사지, 그 어떤 낭만과 영웅이 있는 그런 그 전통시대의 역사는 이미 끝난 거다. 그런 뜻에서 알렉산더 꼬제프가 그런 말을 했고, 꼬제프가 누구랑 친했냐면 레오 스트라우스랑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계 독일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가 유대인 학살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시카고 대학에 교수를 했죠. 그래서 레오 스트라우스의 제자가 프란시스 후쿠야마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알렉산더 꼬제프의 그 명제를 주워들은 바가 있어서 지 책을 쓸 때 역사는 끝났다. The End of History라고 쓴 거예요. 그 알렉산더 꼬제프조차도 당대 최대의 경륜가이자 사상가라고 하는 알렉산더 꼬제프조차도 장기적으로는 스탈린 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 우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승승장구할 때예요, 소련이. 세 번째는 뭐냐? 중공이 성립을 한 거예요. 중국 대륙의 적화가 완성된 게 1949년입니다. 형세 자체가 그 한반도가 됐던 뭐 딴반도가 됐던 간에 한판 붙을 수 있는 형세예요. 형세 자체가. 자, 이런 상태에서 스탈린의 전략은요, 저는 셋으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전쟁 한판 붙는데, 미국이랑 한판 붙는데 일단 리스크가 없고 우리 소련은 땡전 한 푼 손해 안 봐. 사람도 우리는 많이 안 죽어. 관계 안 해. 겉으로는. 두 번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붙는데 최악의 경우 뭐 한강 이남 뭐 대한민국을 먹지 못하더라도 저 꼴 보기 싫은 말이야. 북한 인민해방군 쟤들은 다 없어져야 돼. 쟤들이 문의가 북한인민해방군이지 그 정예부대 전체가 몇만 명이 전부 그 중국에서 넘어온 애들이잖아. 전부 중국 팔로군 모택동 군대 하던 애들 아니야. 권력은 결국 군대에서 나오는 거잖아. 군대가 중국에 있기 말에 있는데 그러면 저게 중국 나라지 우리 소련 나라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북한인민해방군은 최악의 경우라도 다 없애야 돼. 저는요, 좀 음모론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낙동강 전선에 몰빵시켜서 허리가 끊겨서 북한인민해방군이 괴멸되도록 만든 게 소련이라고 봐요. 그때 괴멸돼 버리거든요. 그때 북한 내에 중국 인맥이 50년 겨울에 완전히 괴멸됩니다. 두목 연안파 무정까지 중국으로 도망가니까. 세 번째, 스탈린의 전략. 서방이 밀고 올라오면 뭐 급한 건 중국이겠죠. 중국 보고 싸우라 그래. 우리는 중국한테 무기 대주고 무기값은 나중에 총알 한 발까지 다 받으면 되지. 실제로 그랬어요. 총알 한 발까지 그 값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스탈린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하나도 손해도 안 보고 리스크도 안 지고 한반도에서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이 완전히 개피 보도록 만드는 것. 그거를 지금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푸틴이.
그걸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틴과 적당하게 타협하자. 그게 트럼프고 제가 그래서 저 트럼프 저 노인네 미쳤다 그러는 거고. 지금 으스시한 거라고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게 푸틴은 이거지. 야, 우리 러시아가 말이야 한반도에 불지를 수 있어 임마. 너 우리 사람 대접해야 돼. 지금 푸틴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6.25처럼 러시아는 손해 안 보고 중국만 당하는 거야. 너희는 그걸 너희 알아야지. 그걸 6.25 때 너희 당했잖아. 연안파 괴멸했지. 너희 100만 명이나 죽거나 다쳤지. 우리한테 가져간 무기는 전부 나중에 땡전한포까지 다 갚았지. 너희 3번 당했어. 6.25 때. 너희 지금 또 당할래? 그러니까 인마 자식아, 우리 그렇게 목 조르고 팔 꺾지 마 인마. 우리가 좀 하자는 대로 파워 오브 시베리아 라인 2도 놓으면 아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임마. 우리는 가스 팔아서 좋고 너희는 에너지 싸게 들어오니까 좋고. 근데 왜 안 하겠다는 거야 임마. 너희 돈도 많다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즉 북한을 카드로 삼아서 중국을 겁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전쟁을 카드로 삼아서 중국을 겁박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예. 자, 이제 백모가 이제 좀 또 셰익스피어를 인용을 해보면 정신병자도 계산 방식이 있죠. 이건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예, 햄릿의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우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정신병자도 계산 방식이 있다. There is a method in madness. 그런데 이 계산은 잘 하는데 문제가 뭐냐? 문맥과 배경을 완전히 착각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6.25 때 3대 배경을 보세요. 미국의 우유부단 순진성. 즉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이 미국이 없었어요. 6.25 전에. 그래 심지어 우리한테 무기도 안 줬잖아. 쟤들 무기 주면 북한과 전쟁한다고. 두 번째, 소련은 승승장구했다고요. 원폭, TV, 경제 전부 다. TV가 그냥 TV 기술이 아니에요. 얘들 입장에선 인민을 동물농장에 가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한 거예요. 효과적인 수단, 그 기술적 혁신을 뚫어낸 거예요. 625개의 주사선을 가진 흑백 TV 방식을. 그러니까 스탈린은 6.25란 숫자에 완전히 그냥 딱 필이 꽂힌 거지. 그 필을 만족시켜 주려고 아마 6월 25일을 택했을 거예요. 예. 세 번째, 중국의 적화. 혁명 에너지가 폭출했잖아. 이 혁명 에너지, 넘치는 혁명 에너지. 우리 쪽에 귀순했다 그러는데 그 전혀 믿을 수 없는 저 국민당 출신들. 쟤들 다 어디서 잡아주기가 만들어야 돼. 전쟁 벌려. 전쟁 참가해. 아, 마침 저기 미국이 겁대가리 없이 38선 이북으로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막아야지. 한 300만 보내. 한 100만 명 죽으면 어떠냐? 아, 사람은 다 그렇게 나고 죽는 거지. 아, 그 모택동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 내 아들도 보내. 아, 그 엄마 내가 소련 정신병원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 나한테 처자식이 어딨어. 내 첫째 마누라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모택동 참 불쌍해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예민하고 우울한 청년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그 매매혼 같은 풍습이잖아요. 신부를 사오잖아. 근데 모택동이 싫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데리고 자가지고 그게 계모가 됐지. 모택동 그 친모는 이혼당해서 쫓겨나갔고. 그러니까 모택동은 어떤 그 참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6.25 때 자녀를 그 아들을 6.25에 참전시켰는데 전사를 했어요. 얼마나 참 그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사람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아들 난 엄마는 소련 정신병원에 가둬서 죽었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한테는 처자식 개념이 없어요. 악마를 보통 사람의 인지산정으로 그렇게 재단을 하면 악마에 대한 모욕입니다. 악마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그런 심리 상태로 악마를 재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악마 참 그 위대한 존재입니다. 네. 자, 이 세 가지의 배경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선 첫째,
미국이 우유부단하고 순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하고 지능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죠. 반중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이 다 같은 글로벌리즘이 아니에요.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과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단극성 다자주의죠. 단극이라는 건 지향점은 하나야. 현대문명, 가치지향성. 그런데 다자주의야. 동맹과 파트너야. 미국 일방적으로 함부로 못해. 지금 이렇게 체제가 굉장히 진화를 했다고요. 세계 체제가. 그전과 달라. 한국이 미국의 최 1등 파트너고. 소련은 그 당시에 1949년 50년에 승승장구했지만 지금은 러시아는 거덜나 있어요. 거덜나 가지고 지금 중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 중국은 당시에 눈에 뵈는 게 없는 태평천국 스타일의 혁명 에너지가 막 튀어나오는 거고, 그 귀순한 국민당군 그 100만 200만 명 어디선가 처리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은 인구는 쪼그라들고 노령화는 심해지고 경제는 사회는 침체 침몰 중이에요. 차이나 디리스크의 육면 압박을 받아요. 반도체, 무역 제재, 글로벌 분업 구조, 미국의 군비, 그 다음에 겹겹 반중 동맹, 그 다음에 대만의 자주국방 능력.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탈린의 계산 방식을 1950년경의 계산 방식을 지금 다시 하겠다? 문맥이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미친 뭐죠? 미친놈이죠. 미친놈. 근데 정신병자한테도 계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스탈린 동무가 했던 그 참 그 슬기롭고 그 영악한 계산 방식을 나 푸틴도 똑같이 할 수 있도다. 한반도에서 불을 지르면 중국이 불타고 우리 러시아는 아무 피해를 안 입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연출하면서 중국을 협박하는 거라고 지금. 참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참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 참 통탄스럽고, 한동훈과 조선일보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정무적 감각, 정치 게임에 대한 감각을 보면 아주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아무리 순진하고 또 그때 멍청한 짓을 했더라도, 또 조선일보나 한동훈이 아무리 개황당한 짓을 했더라도 나라는 안 망합니다. 지금 판세가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